JB타임즈 시선집중의 문을 여는 코너 JB타임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JB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시선집중 가족이 총출동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 시간을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유튜브 연장방송 월요일을 책임지는 분들이시죠. 정치는 팀킴의 김만권 박사님, 김은지 시사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방에 진출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네, 그런데 진짜 좀 마음이 무거운 날이어서요. 네. 어떤 소감을 말하기가 정말 네. 참 그렇습니다. 마음이 착잡하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럼 JB타임즈 시작해 볼까요?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아무래도 이 소식 모든 국민들이 주말 내내 이야기하시고 오늘까지도 계속 네. 마음을 애끓으실 텐데요. 이태원 참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중대본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자 154명, 중상자 33명, 경상자 116명 이렇게 총 303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외국인도 있습니다. 14개국에서 26명 네. 사망했다라고 네. 하는데요. 사망자 중 한 명을 제외한 153명의 신원 확인은 완료됐다라고 하고요. 네. 한 명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작업 아직 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요일 오전에 또 긴급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네. 잠깐 들어보실까요? 네, 들어보시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의 파악과 유사 사고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행안부 등 관계 부처로 하여금 헬로윈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됐고요. 정부는 사고 수습은 물론 원인 파악, 후속 조치 등 집중 점검에 들어갔는데 지난 8월 집중호우와는 달리 대통령의 대처가 신속했다는 좀 평이 나옵니다. 두 분의 평가 어떠신가요?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네. 우리의 기준을 낮추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8월을 왜 우리가 기준선을 삼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난재해를 대하는 우리의 공동체, 특히 리더의 자세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옳으신 보거든요. 말씀이에요. 네. 특히 이제 그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과 대응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는데 국가재난 시에 신속하게 우리 공동체의 리더가 이것들을 안정감 있게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애도 기간 선포했으니 이제 충분히 애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동감하는데 네. 이제 애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슬픔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고가 왜 일어났고 그리고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이제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원인 듭니다. 파악 대처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김만권 네. 박사님.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뭐 이번 사고로 뭐 세상을 떠나신 분들, 다치신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 모두에게 이제 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사건에 대한 뭐 대통령과 정부의 조치를 뭐 평가한다면 아까 이제 뭐 김은지 기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 지난 8월에 집중호우에 비유한다면 뭐 훨씬 잘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이 세월호 이후에 최대 인명 피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그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은 좀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요. 부서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부서 장관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사건의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규명하겠다 정도로도 말해도 충분할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점은 조금 유감이고요. 그 점을 제외한다면 뭐 지난 8월에 비해서는 나았다. 하지만 김은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건 당연하고 우리의 기준을 그런 방식으로 낮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저도 싶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그 발언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김은지 기자님 말씀처럼 8월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한 목소리 냈죠, 김은지 기자님? 네, 여야 모두 정치 일정 정지를 외쳤는데요. 네. 어제 오후에 예정돼 있었던 레고랜드발 사태 수습하기 위해서 고위당정 협의회 열리기로 했었거든요. 네.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 조강특위 출범도 무기한 연기됐다고 네. 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긴급 최고위를 오전에 열어서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고요. 당내 대책기구도 구성했습니다. 정의당도 사회적 시민안전 참사 TF를 구성하고 지원 대책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번 사고 관련 부처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여야 간사가 내일 정부로부터 이제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국민적인 비극을 정쟁에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김만권 박사님, 예. 어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번 사고가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다라고 SNS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남부위원장이 뭐 30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소와 달리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거란 예상도 못하고 제대로 안전용을 배치 못한 무능한 정부의 민낯이다. 뭐 그러면서 또 100번 양보해도 이 모든 원인이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다. 졸속적으로 결정한 뭐 청와대 이전이 야기한 뭐 대참사다라고 썼는데요. 설령 뭐 이 말이 옳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옳다고 뭐 우리가 가정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야 할지라도 시기적으로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일단 그 사건을 일단 수습해야 될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원인을 규명해야 될 시기가 있고 최종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뭐 책임을 지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뭐 정치적 입장과 관련 없이 초당적으로 일단 이 사건을 잘 수습해야 되는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은지 기자님, 근데 저도 어제 참 화면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언론의 부적절한 보도 행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네. 무분별한 사고 영상 퍼나르기 등 이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히 짚어야 되고요. 네. 언론들이 성찰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문제가 있다고 네. 생각하는 것은 선정적으로 보이는 사고 당시의 네, 현장들을 맞아요. 언론이 설사 모자이크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전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네. 있다고 보거든요. 보는 분들에게 대한 트라우마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피해자에 대한 예의 그리고 인권. 유가족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장면일 수 있기 때문에 언론 스스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셜미디어와 다른 것들은 게이트키핑이라고 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유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팔 카더라 보도들을 좀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것도 좀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의 팩트 체크를 해주는 것이 언론의 몫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마음이 바빠도 최대한 재난재해 보도는 좀 보수적으로 하면서 좀 맞습니다. 다가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김만권 박사님, 그 네. 보도재난 준칙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왜 늘 안타까운 사고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걸까요? 예, 실제 2014년 세월호 이제 침몰 참사 이후에 실제 언론인들이 재난 보도 준칙을 제정하고 이를 이제 보도 원칙으로 삼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재난마다 이 준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무엇보다 타 언론사와의 경쟁 때문에 정확성보다는 뭐 속보성 그리고 객관성보다는 선정성에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만한 피해자 사연 부각이라든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피해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뭐 부적절한 인터뷰나 신상 노출 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 그런 일이 반복해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이제 재난 보도 준칙에 보면 선정적 보도 지향과 피해자 인터뷰에서 뭐 피해자 인터뷰에 응한다 해도 피해자의 심리적, 육체적 상태를 이제 안정을 배려해서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라는 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기자들이 모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네. 다 알면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재난 보도 준칙에 이 보도 준칙을 어겼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까지 넣어서 네. 재난 보도 준칙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게 김 뭐- 박사님. 네. 예. 근데 더불어 SNS상에 무분별하게 참사 현장 사진하고 영상이 공유되면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성명까지 냈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실제 이제 그 신경정신의학회에서요, 뭐 사고 당시 참혹한 영상과 사진이 SNS 등을 통해서 여과 없이 공유되고 있다. 이런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 명예를 훼손해서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다수 국민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모두가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추가적인 유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더하여 혐오 표현도 자제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그 김은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미디어 생태계가 다 개방되어 있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그 정보를 쉽게 대중에게 유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정보가 게이트키핑이 거의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저도 어제 뭐 뉴스를 보는 와중에 현장 관련 영상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저도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 뉴스를 이제 끄기도 네. 했었는데요. 실제 제 주변에 보면 뭐 젊은 세대들이 이 뉴스 같은 거 이런 그런 뉴스나 클립들을 보고 실제 이제 이 현장에 자신이 있을 수도 있었다면서 하루 종일 울었다는 포스팅 같은 걸 올리는 것도 이제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대형 재난이 많은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재난 상황에서 지금 현재 혐오 표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들 신분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사건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된다라는 것. 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는 우리 모두가 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서로가 좀 다독일 수 있는 뉴스 표현 이런 게 필요하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촌철님들 문자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아실리에 의원님, 슬로바키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뉴스 보고 가슴이 미어지네요. 어린 청년들의 죽음을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마음 아파요. 이승민님, 새벽에 뉴스를 접하고 서울에 사는 딸이 전화 받을 때까지 머리가 쭈뼛거리고 가슴이 뛰더군요. 그러니 유족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들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를 충격에 휩싸이게 한 안타까운 사고 미리 막을 수는 없었지만 자세한 사고 상황과 대책은 잠시 후 2부와 3부에 걸쳐서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 대통령실 국정감사 이런 일정이 남아있긴 한데요. 네. 그 지난주에 월요일에 있었던 종합국감, 소위 줄여서 종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끝으로 사실상 국감 일정이 마무리됐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국감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두 분은 어떤 장면이 좀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비속어 논란, 버르장머리하고 이 사람아 뭐 이런 것들만 기억에 남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뭐 종북 주석파 발언, 뭐 김일성주의자 발언 그런 것들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감이 남긴 것에 있어서 그런 상대당 의원 혹은 막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내리에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들은 결국 이제 윤리특위로 가게 되거든요. 윤리특위에 쌓인 징계안들이 있는데 서로 윤리특위에서 제소할 수밖에 없었던 말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듣고 오시죠. 왜 이렇게 버린 얘기만 말아요? 자, 의사 진행반을 받았잖아요.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지금. 누구한테 버리장머리라 그래요 지금? 좀 가만 계세요. 기다리세요. 발언하시지 않습니까? 니나요? 이동주 저동주 옮기가는 사는 뻐꾸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예, 의사 진행반을 김문수 위원장은 한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무거운 참사 소식 전하고 나서 또 이런 막말을 아침부터 듣고 있으니 굉장히 좀 네. 마음이 안 좋고요. 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한테도 송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회의 현실이라는 지점에서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향해서 혹은 피감기관 장을 향해서 막말을 하기까지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조선은 안에서 썩어서 망했다라고 했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방산주 보유 이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국감 기간 동안에 모두 8명의 의원들이 제소가 됐는데요. 또 최근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리특위에 제소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현재 윤리특위가 없다라는 사실 윤리특위가 혹시 없어요? 알고 구성이 안 된 계십니까? 건가요? 네, 구성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상반기에는 구성이 돼서 회의를 4번 정도 하긴 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원구성이 되면서 윤리특위는 아직도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저도 국회에서 한 20년 있었지만 윤리특위가 그렇게 실효성 있는 기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소되는 것도 그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가 않고요. 제소하는 징계 절차라든지 징계 결과도 그렇게 썩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찾아봤었는데 거의 지난 1991년에 국회 윤리특위가 이제 법에 명문화돼서 생겼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징계안이 올라간 게 280건이 넘는데 네. 가결된 건 딱 2건입니다. 네. 그 건이 하나가 이제 강용석 의원 건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김기현 의원 건이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김기현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이제 그 징계 자체에 대해서 가처분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줘서 지금 그것도 무효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국회에서 봤을 때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의미한 징계가 계속 반복이 돼 있었고 여야 뭐 예를 들면 중요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징계 자체를 못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징계된 사안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건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뭐 20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윤리특위 자체가 잘 구성이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윤리특위 자체가 잘 구성이 되지 않는 이유가 네. 이제 반드시 구성해야만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에 국회 규칙이 바뀌면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구성 여부를 결정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지위 자체가 격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그래서 다시 상설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윤리특위 내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외부위원 8명으로 꾸려지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조사가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심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국회법 그렇게 고쳐야 이야기를 돼요. 했습니다. 예, 그거 예. 강화하는 국회법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JB타임즈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정치는 팀킴 김은지 시사인 기자 김만곤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님, 다음 주목할 뉴스 뭔가요? 네, 정의당의 새 대표가 뽑혔습니다. 네. 이정미 전 의원인데요. 이정미 대표는 우리의 시선과 실천이 사회적 약자 곁에 분명히 서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단점만 골라 만든 민주화 이래 최대 역대 최악의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아무래도 신임 대표로서의 가장 큰 과제는 정의당이 새롭게 재구성되고 어떤 존재감을 보일지라는 부분일 아주 것입니다. 독설을 했네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 끝에 당선된 건데 정의당의 미래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우선은 이제 과제가 쉽지 않다라는 지점들은 네.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물론 결선 투표이긴 했지만 이제 애초에 많은 득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정미 대표의 당선은 예정되었던 바처럼 그렇죠. 보이긴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어 지금 보이는데요. 이정미 대표 두 번째 당대표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대선 경선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지도가 확실히 네. 높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정의당에서 이제 노회찬, 심상정 두 이제 걸출한 유명한 정치인 외에 다음을 이제 기약하는 것이 이정미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네. 면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당장의 과제라고 한다면 그러한 이정미 외에 또 다른 이제 어떤 전국적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것들도 있어 보이고요. 숙제네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수락연설을 통해서는 노동에 대한 이슈들을 강조하면서 그들 곁에 서서 싸우는 것이 정의당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주목됩니다. 김남곤 박사님,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의 이중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네. 과연 홀로서기 가능할까요? 실제 이제 민주당 이중대라는 말은 좀 부적절한 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의당 싫어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요. 네.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의당 내부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정의당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특히 정체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좀 다루면서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으로 정의당이 추구해왔던 계급 정치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계급의 정치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주로 이어지고 정체성 정치가 이게 정체성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와 주로 맞물리기 때문에 두 문제가 서로 좀 다르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정의당이 추구해왔던 계급 중심의 분배 정치가 정체성 중심의 인정 정치로 대체되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어려워요. 예, 확장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정의당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이 있었던 걸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정미 대표의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정의당이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분배 상황에서도 좋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알겠습니다.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앞으로 정의당이 이제 자신이 어떻게 자기 위치를 잡을 수 있는가와 연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촌촌님들의 문자가 있는데요. 초원님, 정의당에 결국 새 인물은 없는 건가요? 배고픈 백성님, 정의당의 활약 기대합니다. 쓴소리와 좀 당부의 말씀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JB 없는 JB타임즈 인해전술로 오늘 3명이 진행해봤는데요. 촌철님들 어떠셨을까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네, 오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네, 놓친 말이 하나 있어서 이것만 좀 마무리하고 네. 가면 피해자들 절대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야기 알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네, 김만권 마찬가지입니다. 박사님, 김은지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